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했어? 지금 나갔어? 뜰 거예요. 지금 뜨는 거 보려고 아직 안 떴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밖에 비가 많이 왔나 봐요. 아, 번개도 빠바방 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앞이. 안 떴어 아직. 아직 안 떴어요. 실시간 뭐 안 떠요. 노래 좀 듣게 딜레이 있어요. 네. 1등이네. 이거잖아. 됐네. 어떻게 찾았어요, 형님? 이 상태. 지금 나가는 거야? 네, 나오고 있어. 지금. 그래? 시간이 텀이 있구나. 좀 있어요. 채팅 나오고. 그래. 채팅만 올려놓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주식 챔피언, 주챔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보는데요. 오늘 또 많이 시장이 어려웠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연휴 끝나자마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식이 원래 이런 것 같긴 해요.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오늘 또 더 늘어지지 않았나. 그래도 요즘 문현희 멘토님이 우리가 현금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뭐 시청자님들이 잘 따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맞아요. 저도 그게 많이 궁금한 게 네. 현금화 이야기를 많이 드려서 네네. 많은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은 네.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오늘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합니다. 맞아요. 그죠? 예, 우리 김도우 멘토님 오늘 시장 어땠어요? 저요? 뭐 네. 시장 약세장이죠. 뭐 네. 빠졌고 저는 약간 내려오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요? 네, 저는 계속 그쪽으로 얘기하고 있고 뭐 내려오면 기회다라고 기회다. 계속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내려오면 기회다. 네. 우리 문현희 멘토님 현금을 보유해라. 네, 맞습니다. 이게 시장 종목을 맞히는 거는 그나마 좀 나은데 시장 변을 맞히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거를 하나의 방향을 잡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물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맞아요. 그럼 어디가 주식을 배울 때도 그랬지만 네. 주식하는 사람들이 선물 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패가망신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네, 어려워져.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선물에서의 그 수급의 변화 네. 그런 것들도 보고 있으면은 알 네.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 방향을 잡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한데, 다만 뷰가 틀렸다고 그게 전체가 틀린 게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착안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100%가 될 수가 없거든요. 다만 매매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알 수 있게 우리가 좀 소통을 하는 거라, 야 이게 많이 맞다 막 틀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좀 더 시청자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봐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봤어요? 문현희 대표님. 저는 이제 네. 사실 좀 속 편하게 본 케이스죠. 아무래도 네. 현금화를 해라라고 네. 많이 말씀드려 왔었고, 네. 이제 뭐 하락을 예측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하락을 조심하자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건데, 네. 그게 이제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고, 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금화 전략은 늦었고, 이제 하려면 늦었고, 너무 손실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방송을 임할 때도 대응의 영역, 대응을 어떻게 잘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좀 네. 착잡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죠? 네. 네. 좀 지루했죠, 오늘이. 좀 지루하고 할 것도 없었고. 네, 코스닥도 오늘 뭐 금당 나오는 거 많이 있었는데 우리 두호 멘토님은. 네, 저는 뭐 일단 개별 어차피 떨어진 거는 네. 이미 한참 전부터 개별로 떨어진 흐름이었고 네. 오늘은 좀 약간 일정선에 이제 이슈가 좀 많았잖아요. 네네. 글로벌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네. 아프간 사태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내용도 많으니까 코로나가 또 근본적인 원인이긴 한데 네. 저는 코로나는 일단 공포라고 판단되고 시장이 좀 빠졌는데 반도체 영향도 역시 네. 저는 외국인 수급 환율이 가장 네.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의 하락은 저도 뭐 비중에 대해서 현금성은 일부는 있었지만 네. 역시 그 현금 비중은 저는 기회비용으로 네. 이제 맞는 거니까 네. 조금 더 지금 저점 상태가 금방 그렇게 길지 않고 네. 단기성의 흐름 봤을 때는 네. 매수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매수 그렇게 쪽? 생각해요. 매수 쪽. 네, 저는 그냥 매수 현금 쪽이에요. 있으면 줍줍. 그 지금 줄줄은 아니죠. 네. 좀만 더 있다. 언제, 그럼 언제? 아니, 방향성 전환이 분명히 보여지고 보일 있는데 때? 급하게 네, 지금 하지 떨어지면 말고 살 거 없고. 좀 있다. 네. 우리 문현님 멘토 그냥 현금? 네,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기다려야 싶은데, 돼. 이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움직임을 봤더니, 네. 이제 내일이 좀 변수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반등을 만들려고 바닥을 잡는 것 네. 같은데, 오늘 지수 보면은 SK랑 삼성, 그러니까 잘 버텼거든요. 네, 잘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버텼는데, 네. 나머지 종목들이 정말 많이 많이 빠졌어요. 빠졌어요. 예. 그래서 특히 지수가 그렇게 밀렸더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엄청 급락이 빠졌어요. 나온 맞아요. 종목들이 막 실적 발표하고 와, 지금 시장은 악재에 더 민감하게 맞습니다. 반응하는 그렇죠. 거고 네.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는 악재를 그냥 그 시장에서 흡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희한하게 악재를 더 크게 막 반영을 되는 시장의 모습들이었어요. 맞아요. 공포적인 네, 거. 공포. 센티 쪽으로 많이 약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은 4,000억을 팔았단 말이에요. 이런 네. 그 코쟁이들은 언제까지 팔까요? 환율이죠. 환율이. 환율이 이거는 환율 말고 이유가 이유가 없어요. 없다. 예, 이유가 없다. 저는 애초에 예전부터 계속 시장 얘기할 때 예. 환율이 1,150원 이후로 넘어가면 예. 무조건 외국인들이 판다. 예. 이렇게 계속 지침력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얘들 작년부터 팔았잖아요. 예? 아니에요. 작년부터 1,150원대였는데 그 네. 작년부터 팔았던 흐름 안에서 네네. 그 단기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단기적인 흐름 속 네. 안에서 그 전환점이 나왔던 그 매수 올라왔던 1월달에 올라올 때 흐름에서 네. 매수였잖아요. 네네. 그때 올라올 때. 네. 그 흐름 안에서 계속 중간중간에 우리 시장이 박스권에 있을 때 아, 예. 외국인들의 매수는 단기성으로 계속 네.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고 지금도 어차피 단기성 흐름인데 그 흐름 속에서 지금 환율이 솔직히 저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급하게 네. 좀 과하게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이 부분에서 뭐 제 생각이 너무 또 긍정적으로 또 비춰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이 환율세가 1180원대, 네. 1200원대 넘어가는 그 라인대에서는 다시 방향성 외국인들은 시세 방향성이 바뀌면은 네. 포지션 또 바꾼다 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에서 또 저가 매수세로 음. 조금 다시 또 매입이 들어오지 않나. 음. 실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소비 쪽이나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매수 쪽에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제약 쪽은 오늘 네. 샀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조금 메리트 네. 있는 쪽은 개별 돈이 이슈가 들어오는데 있는 기업은 저가 매수, 네. 은봉인들도 저가 매수를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예, 네. 이게 오늘 업종 보면 좀 사는 업종도 좀 보이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좀 손대는 업종들이 약간 있는데 뭐 금융 쪽 다 안 그 버틴 거. 그렇죠. 테이퍼링이나 보험 쪽하고 네. 은행 쪽, 의약품 쪽, 뭐 운수창고 이쪽에 조금 붙어 있는데 외국인들 언제까지 팔까요? 저는 뭐 아직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한국에 외국인들이 투자할 메리트가 이유가 좀 없다. 떨어진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네. 어쨌든 해외 투자자들도 네. 자기들도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예.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듯이 한국이라는 국가를 나를 또 상대로, 종목으로 예. 또 생각을 네. 해봐야 되는데 네.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높다 보니 이게 외국인들이 쉽게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영역대가 아니다라는 네, 거예요. 이 맞아요. 밴드 자체가. 네. 그럼 우리나라 밴드는 어디까지 보세요? 우리가 문현재 멘토님 보는 밴드의 폭이 네. 지금 어디가 적정선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3,200까지 찍고 네. 지금 뭐 3,000 초반까지 언저리에 있는데 100, 1,300 이쪽에 있는데 네. 이 지수가 어디까지는 좀 조정을 줘야 이게 외국인들의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생각하신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한 네. 2,900이나 2,900? 2,700 일차? 정도까지 일차, 1차로 2,900. 2,700에서 900 사이 정도쯤 내려오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또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많이 그러니까 빠졌죠. 그런 오늘 많이 리스크라든지 빠졌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또 중국 영향 많이 받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2,700, 800, 900 이렇게 딱 사이쯤 되면은 그게 이제 1차 외국인들이 지지대이다. 네, 그때쯤 사야지 우리 않을까. 김도 멘토님. 저는 이전부터 얘기했는데 2,890포인트를 계속 그냥 머릿속에 두고 있어서 2,890 10단위까지 가셨네요. 네,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올랐던 네. 흐름대가 우리 1월 초에 상승했던 초입대 흐름이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지수로 차트가 봐도 나갈 거예요. 네, 한번 볼게요. 이 차트를 보면 1월 달에 있었던 네. 흐름 쪽으로 본다라면 네. 1월 달에 있었을 때 그 초입 때 우리가 대형주들이 급등이 나왔었던 네. 그때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나 기관 수급이 네. 그 시세를 끌어줬던 역할을 했던 네. 부분이니까 그 네. 자리 때 그 힘이 아직은 저는 이게 시장 자체 계속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네. 지지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 그 자리 반발에서 때가 들어올 거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 형태라도 지지력을 보일 거라고 판단되니까 그 가격대는 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800. 그 이전부터 이미 그 가격대를 계속 체크했었고 네. 1월달에 조정도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을 거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었던 네. 거니까 아, 그 2,800. 자리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단도 깨는 건데요. 그죠? 그렇죠. 이 하단은 살짝 원래 이 전에 저는 그 조정폭을 그 네. 포인트로 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로 내려오지 않고 지지를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2일 때 저는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승세로 전환됐던 포인트가 그 급등세가 나왔던 자리가 네. 그 시기가 그쪽으로 나와 있을 때 그때 흐름에서 어떤 그 유동성 작용에 대한 네. 부분들이 좀 지지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수를 봐야 되냐, 종목을 봐야 되냐, 참 고민이 많을 건데. 개별이죠. 개별로 종목을 봐야겠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종목을 개별 봐야겠죠. 성장에 맞는 네. 결국 우리나라는 성장주를 봐야 되기 네네. 때문에 개별로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나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에 대한 개별 장세로 네. 계속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실적이 좋고, 그래도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좋아, 돈도 잘 벌고, 실적도 좋고, 성장세도 있어. 근데 시장이 빠지니까 빠져.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절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딱 단순하게 딱 그거야. 이게 뭐냐면, 팔아야 야, 그래, 올라가, 떨어져. 이거만 얘기해.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마지막 한번 연구 한번 쳐보세요. 맞다.
너가 얘기하는 게 맞다. 김멘토가 얘기하는 게, 야, 그래, 그래서 결론은 올라가 떨어져. 이거야. 나 다른 거 필요 없고, 그거만 얘기해줘. 한번 볼까요? 그거 맞다. 그러면 연구 한번 쳐보세요. 연구 한번 쳐보세요. 그게 맞다라고 하면 연구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발전을 자.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어떤 게 많은 거 봐요. 이거 봐봐. 지금 많이 올라오죠, 연구. 아니, 왜 이렇게 연구 하는 막 거예요? 올라오잖아요. 그래,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시청자 그러네요. 여러분들. 아. 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시청자님에게 지금 답답한 거란 말이야, 이게. 네. 이게 실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러리스트 같은 경우는 말을 좀 풀어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라고 반문을 해요. 이제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그래서 선전하라는 거야. 아니면 버티라는 거야. 자, 어떻게 담으신다면. 종목을 하나하나 봐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는 지수 맞추기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고. 네, 지수 다 위주로 너무 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어렵고. 애초에 색깔 자체 섹터 위주로 해서 종목 네. 개별로 이렇게 보는 네. 걸 많이 보는데 뭐 성장주라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부분 섹터를 그냥 꼭 집어 얘기하면 그냥 하반기에 좀 더 클 수 있는 거는 결국 진단키트 쪽도 많이 올랐지만 네. 비대면이나 의료 네. 시스템 쪽 봤을 때 네. 의료기기 시장이 성장성이 좀 뚜렷하다 보이지니까 매기도 좀 개별로 좋았어, 보는 외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의료기기 쪽 그 미용 피부든 어디든 어쨌든 의료기기 쪽 시스템 쪽에 대한 그쪽을 그런 보자.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현재 멘토님. 저는 약간 좀 이제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뭐 업종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됐든 간에 살려야죠. 네, 그래요? 네, 심폐소생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업황 가리지 말고 네. 본인 종목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줍줍을 해야 돼?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돼? 아니면 버텨야 돼?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시장이 좀 이렇게 한 번 빠지고 난 다음에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네. 이게 상승세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바닥을 잡는 걸 좀 더 보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아,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벌써부터 막 겁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저 봤을 때, 엊그제 우리가 그, 강연을 했을 때, 네. 시청자님이 제가 고민이 삼성전자와 SK예요. 아, 하이닉스. 맞아요. 하이닉스. 많이 SK 샀더라고요. 하이닉스하고, 많이 갖고 계셨어요. 엄청 많이 샀었어요. 그때도 줍줍을 했어. 그죠? 네. 집중을 했다고요? 네, 산다고. 샀다고요, 그때도.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이 모았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이거 진짜 고민일 거예요. 여기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 되게 많고. 저를 네, 아시는 특히- 분들은 네. 제가 삼성전자 가격을 얼마 이상은 절대 사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네. 72,000원 위에서는 삼성전자 살 이유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72,000원 계속 있었잖아요, 실제 네. 계속. 음. 작년 12월 달 넘어갈 때부터 음. 그 이전에 72,000원 오고 한 번도 이 가격이 내려온 적이 없거든요. 네. 이제 내려오면 저는 삼성전자는 가격적으로 제 이론상에서는 그 똑같은 거예요. 아까 지수 2,890포인트대로 삼성전자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가격도 제가 93,000원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 부분 봤을 때는 역시 한 69,000원대 정도면은 그때는 줍줍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줍줍. 이제 하지 말고. 좀 지금이 더, 아니죠. 좀 지금 더 기다려보자. 72,000원도 안 왔어요. 네,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렸다. 그 가격적으로 저는 시간과 가격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가격이 거기까지 시간적인 부분 없이 급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69,000원은 저는 사도 된다라고. 하이닉스는 어떻게? 하이닉스는 93,000원. 그때까지는 버티자. 기다렸다가. 시간이 가격이 안 오고 시간적인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환율이나 지금 거시경제적인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은 네.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단기로 가는데. 네. 근데 지금 이 시즌에 와서 단기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이 깊게 나오는 흐름이니까 거기서 지금 93,000원대 정도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모아도 되죠. 그럼 또 우리 개인 투자자가 많이 갖고 계신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이버 카카오는 저는 접근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예전부터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셨고. 네, 그런 거 안 돼요.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지 않았나라는 생각해봐요. 맞아요. 그죠? 계속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우리 문멘토님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주구장창 네이버하고 카카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게임도 엄청 많거든요. 살 자리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손절은 저는 전혀 아니잖아요. 솔직히 손절 손절은 아니잖아요. 카카오? 저는 네이버는 아직도 시세가 좀 좋아요. 아직도. 아직도 네, 괜찮은 저는 점이 살아있어 위쪽에. 시계 안 꺾일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살 자리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거는 얘는 네이버의 네. 차트를 지금 켜놨는데요. 지금 카카오 차트를 네. 켜놨거든요. 이제 좀 여기서는 밀렸네요. 어떻게 밀렸어요? 좀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네. 이 개인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상담 아니면 15만원 위에 엄청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맞아요. 개인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이거 왜 그러냐면 카카오로 추천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뭐 IPO 이슈도 많았고 뭐 엄청 많았죠.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좋은 얘기만 많이 나왔었죠. 근데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예요? 내가 15만원 이상이 갖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게요? 일단 저는 지금 이때 와서 현금화를 이때까지 꾸준히 외쳐왔지만 네. 이제 와서 이런 거를 내려갔다고 현금화를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솔직히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 버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근데 비중이 좀 많다 한다면은 사실 이제 오늘이 저점이 좀 밀리는 자리였잖아요. 밀렸어요. 이제 여기서 또 밀리게 된다면 이제 저점 깨지고 쭉 하락세로 바뀌는 네, 자리라 바뀌어요. 생각할 네.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적당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저는 똑같아요. 뭐 실적으로 매도는 아니고요. 솔직히 네. 매도는 아닌데 비중이 저 똑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네.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은 실적으로 그 비중을 줄였을 때 밑에서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카카오라는 거 충분히 다시 살 매력은 분명히 있으니까 네. 저가 매수를 노리는 건데 네. 그 저가를 우리가 어디가 저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없죠. 네. 그러니까 시장성을 확인해야 되는 네. 부분이고 네. 아니 비중을 줄였는데 나머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올라가면은 그걸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약손실에 대한 부분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비중이 많아서 스스로 멘탈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히 비중을 줄여내고 밑에서 바닥에서 저가 매수가 시기적인 부분 분명히 올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수 관점 가지고 만약에 안 내려오고 올라가면은 그 나머지 비중이 신고가를 만들면 이익이 네.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비중이 크다라고 하면 비중을 줄이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홀딩을 하고 들고 가서 카카오라는 기업을 단타로 지금 할 수 있는 영역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홀딩 쪽인데 비중은 똑같은 의견. 아, 그래요. 네. 같은 의견이네요. 그 지금 오늘 보면 또 오늘 재밌는 게 뭐냐? 오늘 보면 보험 관련주하고 금융 관련주, 네. 은행 관련주가 좀 잘 갔거든요. 선보 네. 쪽이. 네, 손보 쪽이 많이 움직였어요.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시작이냐, 지금 네. 손봐도 되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금융업종이나 손보 쪽은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보는 금융 쪽은 저는 애초에 저의 기준에 네. 없는데 손보 쪽은 단기성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하반 한 3분기 정도 넘어갈 때 흐름. 네네. 이게 뭐 금리 쪽 테이퍼링? 영향, 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예, 경기 예. 그런 영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손보 자체적으로도 매력이 있는 게 요즘 제가 저번 주에 때 MZ 세대 얘기를 했는데 네. 2030들이 우리가 그 비트코인이나 네. 그런 투자 굉장히 많이 엄청, 했잖아요. 엄청 많이 해요. 네, 네. 사실 그러니까 말 리스크 있는 투자에 대해서 네.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는데 네. 이제 그런 게 조금 약간 이제 시장이 너무 포화 상태로 가니까 네. 저축성으로도 많이 옮겨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손보 쪽에 있는 저축보험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도 시장성이 좀 열리고 네. 그리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자동차 네. 보험도 네, 그렇고 네. 그런 쪽을 봤을 때 손보 자체적으로 봐도 실적이나 이런 거 자체적으로 봐도 약간의 저는 단기성 시세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쫙 섰더라고요. 신고가 네, 많이 네. 쫙 삼성화재나 뭐 손보사 쪽에 많이 움직였는데 맞아요. 문현준 멘토님 생각은 손보사나 금융업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융업종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네. 금융 쪽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금리? 부채 예, 이런 부채 한도? 부분이 네. 또 너무 과하게 많이 있는 데다가 네. 또 부실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부실 한도로 나와 있는 또 부채들. 예. 그게 너무 많은데 많죠. 이제 8월달에 금리 인상을 네. 하고 테이퍼링 한다 이야기 네. 나오고 또 우리나라 네. 지금 네. 부채 증가율이 너무 가파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으면 어디 제일 많이 받을까 하면 당연히 저는 금융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아까 김도훈님 말씀대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로 금융주를 살 필요가 있을까 리스크가 너무 크다 생각해서 저는 금융주는 아예 하지 말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죠. 아, 그래. 개인적으로. 그래 하지 말자. 네. 아, 이쪽이구나. 그럼 네. 먹거리는 어떻게 돼요? 먹거리요, 먹는 거. 네. 먹는 의식주 것도 관련된 중요한데 거. 의식주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의류 쪽은 네, 오늘 힐라홀딩스? 오늘 금방 나왔어요. 네. 실적 오늘 하나금융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오늘 그 하나금융에서 리포트 하나 나왔던데, 어제. 힐라를 조금 목표가 하향을 내놓고,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있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방송을 보는 건가요? 네, 뭐 그런 건가. 오늘 그래도 제대로 봤죠.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의식에서. 하향을 먼저 놓고 급락이 나오고. 네, 오늘 하향, 그 목표가를 하향시켰는데 오늘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어젠가 나왔어요, 리포트가. 그건 또 칭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또 잘하셨고. 네. 근데 이게 느닷없이 당한 우리 개인들은 어떨까요? 아프죠. 진짜. 마음 아프죠. 네, 필라홀딩스 특히, 예. 같은 경우 개인의 관심이 또 큰 의류 업종, 의류 업종이죠, 그죠. 종목이다 보니까 예. 기대도 그 굉장히 타이틀리스트, 맞아요. 네. 푸존 뭐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의류 업종은 어떻게 보세요? 의류는 솔직히 오늘 좋은 사람들도 이제 반기 보고서 거절받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속옷, 의류 이런 네. 기업들이 네. 사실 이제 적자 생존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닌가. 근데 이런 뭔가 좀 망해야 되는 기업들, 도태되는 기업들 네. 다 빠지고 나면은 남은 기업들은 잘 살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이 조금 아주 좀 피바다 같이
난리가 날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거기에 풍비 확산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을까. 그래 의식. 네. 근데 먹고- 저는 예. 의류 쪽에 하나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 필라홀딩스는 그런 흐름이 빠졌는데 같이 빠졌거든요. 네. 필라홀딩스 때문에. 네. 근데 그 외적인 다른 기업들, 그 OEM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우리나라 국내보다 해외 쪽에 네.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지금 이 하락은 기회일 것 같아요. 제가 기회? 봤을 때. 아, 그래요? 우리 흔히 하는 뭐 한세 시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분명히 이 하락이 저가 매수기 피해주가 제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관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 국내가 아니라 해외 비중이 크잖아요. 네. 한세 시럽 같은 네. 미국 네. 쪽이라든지 이런 네. 데들, 브랜드 자체가. 음. 그래서 그런 쪽은 기회가 되고 필라홀딩스는 지금 결국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이제 조금 나온 폭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니까 오히려 같은 업종 안에서도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게임주도 그렇고. 맞아. 게임도 저 좋아하죠. 게임즈는 어떻게 맞아요? 우리 네. 김현진 멘토님이 좋아하는 게임즈 어떠세요? 저는 게임즈가 뭐 요즘 최근에 이렇게 뭐 위메이드부터 해가지고 막 네. 올라오기 강하게 시작하잖아요. 움직였죠, 예. 위메이드 같은 경우. 저는 아직까지 게임즈는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매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상당히 매출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소외를 하고 딴 데 이렇게 눈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게임즈는 모아가는 것에 있어가지고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오늘 카카오뱅크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야, 오늘 외국인들 또 또 많이 샀어요. SK 하이닉스랑 네. LG와 이런 거 매기가 좀 많이 들어왔고 맞아요. 개인들 오늘 뭐 많이 샀는 게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금액을 한번 보면 뭐 당연히 뭐요? 삼성전자겠죠.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죠. 네, 삼성전자 압도적입니다. 오늘 뭐 말할 것도 없이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신규 했고 상장주도 좀 한번 많이 네, 얘도 오늘 네. 하한가 거의 하한가 상장하고 마이너스 20%면은 예, 거의 뭐 지누스도 하한가 오늘 저기 지누스도 오늘 급락이 급락 나왔잖아요. 나왔고 네, 맞아요. 딥노이드도 오늘 하한가 맞았거든요. 하한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신규 상장주가 시장이 좋을 때는 뭐 괜찮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진짜 잘못 걸리면 답 없어요. 신규 그렇죠. 뭐 상장주. 방향성에 대해서 얘는 없어 없으니까. 그냥 도 수급대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신규주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 맞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 뭐 모멘텀이 되게 좋았고 수익률에서 되게 좋았던 것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많이 이렇게 저기 오늘 또 이 신규 상장주에 들어가가지고 손해 보신 분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건나프K도 마찬가지고 신규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규주는 우리가 꼴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초기에는 네. 꼴보기죠. 그냥 네. 그 공모를 통해서 이익을 내는 거는 좋은 뭐. 전략인데 네. 그 상장을 하고 난 이후의 흐름에 참여하는 거는 방향성을 누가 어떻게 예측할 네, 차익 실현이냐 맞아요. 이런 네, 부분들이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신규주는 한 1년에서 1년 6개월은 좀 기다려야 맞아요. 네. 왜냐면 통상적으로 제가 보니까 통계를 제가 본 입장에서 네. 봤을 때 한 1년 6개월 정도 하면은 그때 나와 있는 바닥이 어느 정도는 바닥이 네. 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프라이스의 스토리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이게 네. 바닥이 가격이 이렇게 변동성이 언제 어떻게 잡아주냐 이건 네. 기간이 필요해요. 이게 그쵸. T값이라고 얘기해요. 타임. 그럼 의원님 멘토님 신규 상장주 젊은 친구들 MZ 세대가 막 공략을 많이 하잖아요. 변동성을 되게 즐기는 것 같은데 예. 어때요? 저는 신규 상장주 할 바에 폴더블 폰이나 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아 그래. 아니 신규 상장주가 변동이 좀 심하죠. 사실 오늘도 한컵 라이프 케어가 네.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네. 막 이런 난리가 나니까 네, 네, 네. 이제 그런 거 보면 사실 저도 초보 때가 있었고 다들 네. 초보 때 있으셨겠지만 네. 초보 때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 변동에서 내가 잘만 잡으면 3%, 5%, 10% 금방 수익 낼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생각이 빠지는데 그거는 사실은 도박하고 있는 거지 절대로 주식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네.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그 도박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죠. 회초리 맞아야 돼. 문초. 아유, 해야지. 회초리 회초리 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 요즘은 좀 답답한 거죠. 우리 뭐 주식하는 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네. 현혹을 많이 당하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죠. 맞아요. 그죠? 뭐 직장 다니는 것도 뾰족하지 않고 옆에 친구는 뭐 비트코인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것들 네. 때문에 지금 뭐 급한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할까요? 저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이 센티적으로 이게 군중 심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막 그 투매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투매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센티 그 시간을 못 버텨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쵸. 이럴 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야전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한때부터 뒤에 가는 게 가장 현명한 거 아닌가요? 이 주시장에서 저는 네. 급하게 앞으로 나간다는 거 모르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본인이 먼저 간다라고 네. 볼 수 있잖아요. 네. 저는 항상 이 주식 투자할 때 보면은 가지 않는 길에 종목을 네.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신저가도 그렇고 네, 네. 신고가도 그렇고 네. 뭐 크게 보면 박스권 하는데 그 흐름 안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 가장 쉬운 얘기잖아요. 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라는 게 가장 쉬운 건데도 어렵죠. 네, 무릎이 그거를 어딘지 못 어떻게 지키는 알아? 게 방금 얘기했는데 네. 시간적인 네.
부분에서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 내려오는 거 절대 안 보잖아요. 네. 예, 분명히 이 종목이 내려오면 사야겠다라고 네. 근데 다음 날 보면 그거 절대 안 보고 올라가고 있는 것도 보고 원래 있으니까. 그렇게 해요. 맞아요. 단순하게 네. 보니까. 그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만약에 내일 또 빠질 수 있잖아요. 분할 매수. 예, 분할 매수? 아 네. 계속 그냥 네, 저는 쭉쭉. 우리 문현진 멘토님 어떻게 센티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노하우를 하나 가르쳐 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을 하지 않는 거를 선택을 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네. 비가 올 때 비가 언제 그칠까를 생각하고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계속 근데 이제 그거니까. 그 비가 그치는 동안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핸드폰도 좀 보고 이러면 사실은 시간도 좀 금방 가고 어느새 그 비가 그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끝일지 아니면 아닐지 계속 모르지. 모르니까. 아, 몰라요, 이거. 그러면 여기서 자꾸 하락을 예측하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자꾸 벼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벼르는 게 아니라 좀 그냥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시간을 같이 보내면 어떨까? 저희 방송도 좀 보시고 저희 그죠? 콘텐츠도 보시고 네. 주변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자기도 좀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맞죠. 그 쉬는 것도 투자의 방법인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안 되는 걸 계속 부딪혀봤자 싸움 잘하는 친구한테 계속 대들면 한 대 더 맞잖아요. 그럼요. 화가 그러지 싹 않을까요? 클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냥 싸움 잘하는 막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싸움 1등하는 애한테 괜히 대들으면 한 대 더 맞잖아요. 야, 화 풀렸니 하다가 한 대 더 맞아요. 야, 화 풀리지 않았어. 그 가장 현명한 방법은 걔랑 안 부딪히는 게 제일 좋은 맞아요, 방법이에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피해가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근데 우리 사람들이 심리라는 게 이 계좌를 안 볼 수가 없어. 맞아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죠. 장고 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부동산이라고 하면 신경을 안 써. 네. 왜 그러면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거든 시세가. 근데 이거는 희한하게 사람을 빠뜨리잖아요. 네. 생각이 현혹을 많아요. 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일도 못하고 네. 직장인들 여기 다니는 직장인들 보면 오늘같이 빠진다는 건 뭐 손이 덜덜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건물을 못 할 거야. 일을 못 할 거야. 그지 가 않을까? 안 났더라고요 오늘. 오늘 정말 코스닥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맞아요. 막 잠깐 사이 막 10% 그렇죠. 20%는 그냥 빠지거든요. 오늘 뭐 낙폭이 기본적으로 4%에서 한 7% 사이로 왔다 갔다 하던데. 네. 오늘 막 20-30%대 떨어진 것도 진짜 많았어요. 많았고. 아래꼬리 쫙 쫙 내려갔다가. 맞아요. 예. 그 꼬리 막 다 종가에 들어온 것도 있고 막 네. 그냥 꺾인 것도 있고 그런데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전업 투자냐? 이게 본업이냐? 아니냐? 이거를 가려야 되는 것 같아요. 주업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먼저? 내가 지금 회사 다니고 있다 그러면 이게 주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예. 오늘 한번 볼게요. 나 전업 투자한다. 연구 한번 쳐보세요. 나 전업 투자다. 전업 투자다 연구. 연구. 예. 아 저는 오늘 그 김보 자. 멘토님 나와서 네. 그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쏠릴 줄 네. 알았는데 오히려 제 외모 칭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오늘 괜히 어깨가 좀 네, 으쓱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오늘 다 잘 봤어요? 예. 자, 오늘 연구, 나 전업이다, 연구. 몇 명 있네. 많이 있네. 전업도 있으세요? 전업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은근 많은. 야, 은근히 많네, 여기는. 진짜 많네요. 아니 전업이 저렇게 많어? 전업 주부가 아니고 전업 주부가 아니라 투자자, 전업 투자. 투자자. 나 이거만 먹고 산다, 연구 한번 쳐보세요. 이걸로만 해도 먹고 산다, 연구 한번 아니 쳐보세요. 주식 아니 엄청 많네. 대한민국에 전업 투자가 이렇게 많았어요? 엄청 저 요즘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회사 그만 때려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서 엄청 아이고. 많거든요. 와, 이렇게 많네.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거? 전업 주식, 예, 전업 주부. 전업주. 전업 투자 이렇게 많아요? 와 그런데 큰일이다 이야, 이거. 진짜 많다. 예. 와 이거 문제인데요. 그렇네요. 이거 어려운 그 길이에요. 이 여러분. 연구 치신 분들 중에 음. 그 단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많죠. 거의 전업을 하고 그러면- 있다면 단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나는 전업이 아니다. 사서 한번 쳐보세요. 77 나는 전업이 아니다. 본업이 있다. 본업이 있다. 77 본업이 나는 있다. 본업이다. 본업이 있다. 77 한번 해봐. 난 재테크다. 77 한번 눌러보세요. 77 얼마나 올라올까요? 77 한번 야, 눌러보세요. 근데 진짜 많네요 연구가. 예. 77도 많을 거예요. 이거 봐, 엄청 어우, 많죠? 야, 야. 예, 깨면 안 되죠, 이거. 77이 훨씬 77 많네요. 많잖아요. 아 이건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이게. 이건 전업은 다행입니다. 네. 77 되게 많죠. 야 월급쟁이 진짜 많네. 저도 좋아요 이런 게. 예, 엄청 좋아요, 이게. 음. 직장 다니면서 해야 되는 해야지 거야. 여유가 좀 더 예, 있죠. 저는 투자에 그렇게 대한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업이, 아까 그냥 연구 막 치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전업은 손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전업이 맞아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의 성격, 내가 지금 전업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냐? 이거를 먼저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업이라고 하는 사람은 쉴 시간이 없어. 쉬면 안 돼. 이럴 시간에 차트 한 번 더 돌리고 뉴스 검색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맞아. 그다음 체력 운동하고 밤에 막 경동무지 가갖고 막 심리적으로 막 산 타고 막 이렇게 해야 우리가 조금 밤에 산을 기초 체력이 내가 없으면 예, 기초체력이 저건 안 돼요. 예. 옛날에 우리 주식 배울 때 막 산 밤에 막 산에 들어가 올라가라 그러고 막 네.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강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멘토가 없으면 못해 운전. 죽어도 못해요. 이거는 스승이라든가 그렇죠. 선생이 있어야 있어 돼요. 없으면 배워야 못해. 하지 마. 맞아요. 예, 절대 하지 말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 77이라면 재테크를 하는 건데 재테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재테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매매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저는 기준인데 네. 그 개인 투자분들 가장 네.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비중이잖아요. 비중. 그 자산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종목에 대한 집착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주식 투자도 투자라서 자산 관리가 필요한데 그 돈을 한 목에 그냥 한 종목에 넣어놓고 그 종목에 그냥 집착해서 사랑에 빠진다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가는 투자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특히나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실제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사지 않고 지켜보는 것도 투자잖아요, 실적으로. 그래서 흐름상 보고 저는 적금성 투자가 가장 나눠서 그냥 고정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게 그건 핵심이 아니고 어. 이거는 백날 이런 말고 어떻게 그걸 찾냐 이 얘기인 거야. 종목을?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바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어. 그러면 야 그래서 이런 종목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팁을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원포인트를 왜 그러면 그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백날 게? 원하시는 것들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시청 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게 핵심인 나는 거예요. 차트로 하나 핵심을 찝어줄 수 있어. 한번 해볼게요. 우리 차트. 아 차트 원포인트. 차트 원포인트. 차트 원포인트 한번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야 너희들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야? 찝어줘. 이렇게 해야 공부해야지. 아니면 답이 안 차트를 나와. 띄워주면 아무 종목이랑 상관없어. 네. 아무 종목이랑 띄워줘요. 봐봐요. 아무 거. 그러면 뭐를 볼까요? 삼성전자로 볼까? 삼성전자도 네, 괜찮아요. 삼성전자 딱 봐봐.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해준다면 이렇게 네. 딱 이게 김도호 멘토님께서 그러니까 부업 투자다. 그러니까 전업 재투자 하시는 분들, 재테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딱 준다 이 얘기예요. 시원하게 딱 하나 주면 어떤 거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이건 예,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제가 강의할 때 제가 혼자 강의할 때 네. 4시간 얘기하는데 그 4시간이가 너무 두루뭉실하니까 네, 한번 얘기해봐. 이건 이제 포인트를 딱 찝으면은 네. 우리가 보통 상승 초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미 지나온 가격 제가 얘기했지만 신고가나 네. 이거 넘어가고 내려간 사이에서 안 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그렇죠. 영역 안에서는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흔히 무릎에 산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 자리대가 어디냐면 저는 올라가는 초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자리에 내려오면은 네. 가격적인 매력이 무조건 있다라고 봐요. 네. 그 싸게 사는 방법은 이 라인대를 잡아놓고 그냥 이 밑에서 가격적으로 올라가는 초입이라는 게 저항 돌파 구간이잖아요. 네. 그냥. 네.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네. 사죠. 그래서 저는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간적인 조정에 각을 낮추고 가격이 내려올 게 뻔하고 주가 오르고 내리니까. 네. 그럼 내려오는 가격에 산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저는 거래 많이 실어주면서 초입에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내려오면 반드시 반등이 있다라고 저는 제 통계상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면 사면 된다. 근데 그거는 이게 검증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65,000원 하고 7만원 바닥 찍고 올라가면 기다리는 사람 뭐가 돼? 어떻게 매수 그러니까 포인트 거래가 초입에 그러니까 올라가는 구간을 얘기하잖아요. 네. 거래가 아니 올라가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이렇게 가면 질문이. 이렇게 가면 한 시간이 넘어갔네. 아니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계속 한번 뭐냐면 해보자. 이거 봐봐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네. 그래서 내가 65,000원 기다리는데 안 오고 7만원에 딱 도망가면 어떻게 해? 7만 원이 도망가.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65,000원까지 기다리고 있어. 근데 6만5천 안 오고 자꾸 7만원에 도망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선이 아닌 면을 보라라고 하는 게 가격을 하나 포인트를 적어두는 게 아니라 네. 그 가격을 내 매수가로 맞추기 위해서 위아래로 사면은 평균가가 만들어지고 내가 보유하지 않은 영역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 뭐냐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65,000원을 기다리면 기술적으로 봐서 65,000원인데 이게 안 오고 7만원 딱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그널을 가르쳐줘야 야 여기서 사면 되겠구나라는 시그널이 있나요? 시그널이요? 그러니까 시그널을 아니, 줘야 어려운 포인트라. 왜 그러냐면 제 말이 맞죠? 내 말이 맞다 연구해보세요. 예, 내 말이 맞다. 여기 완전 오늘 이건 완전 찝어드릴 다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맞다. 찝어드릴 수도 있어요. 예, 맞죠? 내 말이 예, 맞죠, 여러분. 좀 맞다 어려워요, 연구 한번 지금. 쳐보세요. 예. 맞죠? 아니 나 오늘 이거 해주고 나 이게- 풀어드리고 갈게요. 예, 나는 풀어줘, 오늘 풀어줘. 이게 1시간 2시간 이게 정확히 맞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풀어드리고 맞잖아 갈게요. 이거. 그래서 그래서 이게 내가 65,000원 간다는데 이 7만원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죠?
그죠? 아니 내가 할 수 네, 있는 내 문현님 개인 멘토님한테 강의인데 물어볼 거니까 멘토님도 준비해야 되겠네요. 아, 다음 개인 강의 지금 이 답은 드리는데 이건 우리는 설명은 내가 다음 예, 강의 때 예, 제 그러니까, 개인 예, 강의 개인 강의 때 때 우리는 이거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거 실전이에요, 여러분. 그 종목 발굴에 대해서 다음 강의 할게요. 에러리스트 예고합니다. 맨날 똑같이 하는 뭐 방송이 아니고 저희는 실전 가이드예요. 우리 멘토님들은 다 실전에 있었던 맞아요. 분들로 추측이 된 회사이고 운영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실전적인 내용이 아니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팁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그래서 내가 65,000원 기다려 7만원 올라갔다. 그럼 이 시그널 잡아줘라. 라고 했을 때, 야, 그러면 안 올 수도 있는 건데, 그 시그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딱 팁을 준다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 네. 어차피 밴드 가격을 정해놓고 네. 그 면에 대한 가격 매수 구간이 있어야 네, 되는 있어야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구간이 있어야 어떤 선을 그어놓고 제가 계속 선이 아닌 면을 보라는데 네, 네. 선을 정해놓으면 그 가격에 대한 맹신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못 사잖아요. 예. 그 여기서 설명하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제가 그때 개인 강의 때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그러니까 테니까 여기서는 좀 포인트만 포인트만 얘기를 잡아주시면 드리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한번 배워보게요. 저는 네. 자리 포인트에 네. 분명히 이제 중요한 건 거래가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래의 추이를 보는데 그 네. 추이가 네. 삼성전자도 분명한 추이가 있거든요. 네. 가장 큰 거래를 만들기 직전의 추이가 출발했던 구간을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 구간이 여기라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가격에는 어떤 작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주가 뭔가 올라가기 움직일 수 위한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뭔가 그렇죠. 있었겠죠. 작용이 있었겠죠. 네. 그러면 그 모멘텀에 네. 여기까지 시세 나오는데 그게 외국인이든 메이저 수급이든 그들이 돈 이익을 거죠. 위해서 올라간 거죠. 그렇잖아. 네. 그럼 그들은 이 가격에 대해서 메리트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럼 그 가격대로 내려오면 그들은 이 가격의 위치에서 올라갔던 이력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 매력을 알고 있다는 네. 이 이력이 있다는 거고 그들이 여기서 차익을 다 내고 나왔고 여기서 다 빠져나왔다라는 게 아니 삼성전자 주가 여기가 끝이 아니고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주가라는 게 M파동이 있고 파동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실적으로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가격단으로 보는 거죠. 돈이 매집돼 있는 공간을 맥점으로 보는 거죠. 이쪽을 이제 맥점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요 라인을. 가격이 올라가는 아, 그러니까 맥점. 우리 김도호 멘토님의 원 포인트는 이거는 이제 원 포인트. 원 포인트는 레슨은 뭐냐면 바로 여기 이 모멘텀이 추가됐을 때에 이 수급이라든지 이 모멘텀이 시작되는 시점이 저점이 되지 그들의 않- 이제 그들의 이유 있는 상승의 이유 있는 시작이다. 상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이것도 그 하나의 자리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 밑에 자리는 어. 그들이 이유 있는 시작 자리로 돌아와서 가격이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작이 시작이 될 수 있다. 그게 제가 강조하는 이게 내시 흔적이다. 구간입니다. 아, 그게 그래요? 제가 계속 내시 구간에 얘기하는 게 네. 그 구간이 과거의 통계에서 박스권에서 네. 상승의 아, 구간이 그랬구나. 동일하다라고. 그런 방법이 있다. 그렇죠. 아, 이거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윗꼬리 양봉이 들어왔네요. 이렇게 윗꼬리 양봉. 그런 의미적인 게 있다라는 안동의 거네. 힘이 있었네요. 있었네. 그렇지. 그렇네요. 자, 여러분 좋은 거 하나 받으셨죠? 이거죠, 발수. 바로 그죠? 아, 이거 좋은 거 받았으면 아, 좋은 거 좋아요 받아요. 좀 눌러볼까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 뭐 700개가 뭡니까? 1700명에 낚인 700개 길부터 왔어요. 저거 들기도 하면서 그래요? 네. 영업기를 노출됐네요. 근데 어차피 이 이거는 대표님들 이거는 대학가라네요. 조금 더 깊게 네. 들어가야 될 거니까 아, 우리 맞아요. 김도호 멘토님께서 강연을 할 때 이제 조금 레슨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 개인 방송을 할 때 참여하시면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은 또 다르게 해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예, 우리도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이건 제가 네. 제가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 제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100%는 아니죠. 예, 신이 그렇죠. 아니기 근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네. 포인트가 그렇죠. 되는 포인트가 거죠. 될 수 예. 있는 네.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네. 이게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진짜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멘토님께서 좋은 방법론적으로 가르쳐 줬으니 이걸 내 걸로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연습을 그걸로 해봐야 만들려고 하면은 네. 그 모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고 배워서 그거를 그냥 된다라고 하고 그냥 계속 안 돼, 안 돼. 하는데 실전해봐야죠. 그거를 스스로 하고 통계를 모아서 그게 이길 수 있는 확률 싸움인 거를 네. 만들어서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쵸.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거 본인이 네.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주식은 확률 그렇죠. 변수니까. 그런 것만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예,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주씩 사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봐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두 주씩 사갖고 테스트 해보라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게 맞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10주 사고 100주 사고 1000주 사면 되게 많이 좋아질 거예요. 네. 자, 원클 레슨이 끝났네요. 좋은 거를 하나 배웠어요,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제 자, 저쪽으로 가야 되는 박수.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가야지. 현진이한테 갈 겁니다. 자, 구독이 왜 좋아요가 왜 아니 이렇게 좋아요가 없죠? 이게 안 넘어가면은 야, 저는 이거 안 하지 하죠. 말자,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아니,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아니, 우리 문현님 멘토님도 또 알짜 강의가 있는데 또 좋은 레슨이 하나 있는데 원포인트 지금 머릿속으로 옥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800명 이게 박수도 뭐야, 안 이게. 나오고 박수도 안 나오고 진짜 1000개가 너무 넘어가야 심하다 돼요. 이거 그죠? 네, 좋아요 1000개 넘어가 저희는 실전을 가르쳐 준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말로 안 해. 우리는 맞아요. 뭘래요? 실전. 실전이죠. 그러니까 전투야 전투 그냥 야생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엄한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그 기법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계속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구독, 좋아요 많이 안 올라가네. 960개입니다 아직. 아직 1000개가 안 넘었네. 1000개가 안 2000명 넘어요. 가까이 해서 아직 반도 안 눌러주셨어. 네, 따봉 눌리면 되는데. 네, 따봉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좀 많이 눌러주시고 해야 힘이 솟지. 1000명 넘어가면 하자. 우리 멘토님 1000명 넘어가면. 박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가 그래도. 근데 왜 안 누르는 거야? 예. 네. 다들 왜 안 누르시는 건지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자, 네. 다음에 이제 그래 시장이 빠져. 그러면 이 저점 잡을 수 있는 그 문현진 멘토만의 원클릭 포인트 네. 한번 또 그 물어보도록 음봉 매수 하겠습니다. 저가 매수에 대한 그 포인트가 너무 궁금해요. 음봉 매수 이거 진짜 제가 전문가 일하면서 네. 한 5년째 방송에서 뭐 온라인 강연에서 네. 한 번도 많이 노출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요? 네, 음봉 매수라는 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제 기법적으로라든지 이렇게 네. 차트를 보면서 네, 설명해 네. 드린 적은 네. 단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죠. 오늘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우리- 보면은 지금 네. 유료 회원이 지켜보고 있다 하시거든요 지금. 그래요? 네. 회원님들 그런 그러니까, 거 신경 안 네. 써요. 유료 회원이 지켜보고 있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가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큰 사람이 되려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 맞아요. 예, 그때 그 음. 특권일 수도 있잖아. 근데 좀 나눠준다 해도 맞아. 여기서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 네.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알려주면 조금 더 편한 길을 갈 수 맞아요. 있는 사람들도 많이 같이 있거든요. 가면 되죠. 그렇죠. 어. 같이 가는 같이 것도 가면- 이 시간 동안 같이 나누는 것도 나쁠 네.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또 문현님 멘토님 여쭤보고 그럼 저도 흡수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런 방법이 있구나. 내가 보지 못했던 게 있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 가져가야 돼요. 아 저는 뭐 유래원이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지정민 회원님께서 또 이렇게 네. 또 아, 크게 슈퍼 응원을 챗 고맙습니다. 해주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멘트가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아유. 부탁드립니다. 아, 지정민 회원님께서 우리 문현님 멘토님 회원님이시죠? 아, 예. 항상 와서 이렇게 해주시는. 저희가 무슨 이게 보답을 해야 될지 맨날 오실 때마다 그러니까요. 너무 매일 아쉽고. 그 슈퍼챗을 주셔가지고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일단 뭐 저희 방에서 제가 알아서 잘 하고 있긴 네,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저 정도는 받아도 될 정도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네. 매일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매일 정말 감사합니다. 슈퍼챗을 써줘서 우리 직원들 내일 또 커피 먹게 생겼네요. 우리 감사합니다. PD님들도 뭐 남아가지고 태권도 못 와주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내일 맛있게 우리가 커피를 한 잔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문현님 멘토님이 보는 원클릭 레슨 이런 시장에 있을 때 우리가 저점 잡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조금 가져갔으면 좋다. 이걸 한번 포인트를 한번 잡아주시면 저는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저희가 매매했던 예를 보여드리면서 네, 네. 가르쳐드릴게요. 예, 그렇죠. 예. 일단 그게 가장 좋죠. 가장 좋죠. 저희가 네. 저점에서 잠깐만요. 제가 검색을 할 줄 몰라서 예, 제가 한번 틀어줄게요. 어떤 부분을. 수젠택을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수잔택을 볼게요. 네. 수잔택. 예. 많은 분들께서 문멘토가 저렇게 온순한 사람이었구나 하시는데 원래 이래요. 예, 저 원래 이런데 주식을 네. 알려줄 때는 좀 또 슈퍼태그 제대로 어느 분이 알려드리고 써주셨어요? 박은희님께서 또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 네, 정말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아, 질세라. 질세라. 그 인식을 하신 거 같아요. 네, 늘 질세라. 오시면 내 방에서 어우, 쏘시던데.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떻게 레슨 한번? 수젠텍을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김도 멘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분할 매수를 했어요. 근데 1차 매수를 이제 어떤 분들이 본다면은 되게 엉터리 가격에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네. 게 지금 이 자리 세로줄을 일단 먼저 그어놨고요. 네. 여기 가로줄 딱 그어놓으면은 네. 저 자리에서 이 십자가 형태에 있는 자리 있죠. 저 네. 자리에서 저희가 1차 매수를 했어요. 아, 요 자리가 이제 네. 슈퍼챗 고맙습니다. 슈퍼챗 계속 갑자기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주님 또 요 자리네요. 감사합니다. 요 자리. 그렇죠. 예, 동그라미 저 표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네, 딱 그 자리 네모 사이 딱 십자가 저 관역입니다. 관역. 네. 저기서 1차 매수를 했는데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1차 매수를 저기서 하니까 아니 밑으로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저희가 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손실률이 한 5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 이렇게 들어오면 엄청 내려갔으니까 네, 40%에서 50% 정도 이렇게 내려갔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네네. 분할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내려가는 도중에 어디서 도대체 추가 매수를 했나요? 했을 때 저희가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아, 네네. 근데 이 자리에 하게 됐다 하면은 네. 거짓말 같잖아요. 네. 슈퍼챗 딱 나왔네. 진짜 올라가기 전에 아이고 배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예. 이렇게 또 훌륭한 강의를 보고 계시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현님한테 인기. 네, 제가 좀 인기가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쨌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매수했다 하면 사실 좀 뭐라 해야 될까 거짓말 같기도 하고 진짜 저기서 했나 싶은데 네.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이걸 알려드릴 건데 어떻게 다 지우나요? 네, 다 지울게요. 네, 싹 지우고 네, 저 일단 부분만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요 부분만. 네, 예. 딱 요 요 부분만. 부분만 좀 제가 네. 높게 뒀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놓고, 예, 요 자리죠. 여기서 예, 앞으로 자리가,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요 자리가, 예,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 예.
조금 더 하시면 됩니다. 예, 조금만 더 갈까요? 예. 됐습니다. 아, 여기인가요? 예.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우리가 매수한 자리가 이제 연필인가요? 네,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2차 매수를 했는데 네. 이제 여기서 2차 매수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기다림이에요. 아, 기다리죠. 바닥을 잡는 데는 정말 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저 자리가 되게 쉬워 보일 수 있는데 네. 실시간으로 보이면은 뭐 네, 현재 진행률을 보면 저기서 추가 매수하기가 굉장히 거드나요. 어렵죠.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네, 맞죠. 떨어지면 어떡하지 싶은데 일단 제가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자리가 뭐 이유가 요거예요. 네. 거래가 실린 윗꼬리가 있는 양봉이었던 네, 거죠. 네. 여기서 바닥을 잡는 어떤 느낌이 있었던 느낌, 예, 거죠. 치고 그래서 올라오는 힘. 여기서 뭔가가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뭔가가 어, 있구나. 있다. 예, 그렇죠. 그걸 제가 의심을 했던 거고 네. 거기서 하락세가 각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기울기가 가파르게 내려가다가 네, 완만하게 되죠. 움직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래가 다시 실리기 실리기 시작하는 거 시작하면서, 보면서 네. 저 거래가 실릴 때 세 번째 날은 이거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매수에 들어간 결단력이 네.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러면 일단 자리를 보는 건 이런 기술적 자리라서 뭐 멘토님들도 다 아실 거란 네. 말이에요. 네. 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런 것도 되나 싶지만 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을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아, 정말 진짜 꾹꾹 참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추가 매수하고 싶으면은 참고 참다가 또 참다가 안 되면 빰을 한 대 딱 치고 참다가 매수하고 싶어서 손가락 나가면 손이라도 잘라서 참아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렇죠. 네, 좀- 정말 좀 추가 기다려라. 매수를 많이 기다려라. 참아라. 네. 네, 그래서 많이 참고 나면 이렇게 자리가 누구나 쉽게 보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네, 예,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이 자리 때 이제는 많이 참았으니까 네. 참은 거에 대한 보상이다 생각하고 네. 들어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들은 뭐 강의를 통해서 다음번에도 알려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많이 기다려라.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바닥에서 나오는 어떤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라. 말아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주를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네. 이거 바닥주를 한번 성공을 하게 되면 네. 어떠한 기다림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성격들이 생겨요. 맞아요. 멘탈이 매매 강해집니다. 포인트, 예, 매매 포인트. 아,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급한 매매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기다릴 동안에 되게 힘들어. 맞아요. 엄청 힘들어요. 힘들죠. 네, 막 엄청 위로도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같이 엉어리지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혼자 한다고 생각해봐. 안 돼. 못 참아요. 얼마나 욕을 하겠어. 얼마나 욕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죠?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맞아요. 알면 기다리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되냐? 지금 원 포인트 레슨을 지금 멘토님께서 해줬잖아요. 두 네. 이게 분께서. 두 개 합쳐지면 엄청난 엄청난 시너지가 나와요. 나오는 거죠. 지금 이 그림만 봐도 어. 이 시너지가 엄청나게 나오는 예, 거예요. 지금 가르쳐줬잖아요. 지금 이 여기 포인트가 자리에서.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데 올라가고 나는데 쭉 오는 포인트에 무멘토가 얘기하는 저가 맞아요. 매수까지 같이 연결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거래가 됐나 왜 습관하고 이게 그러세요? 습관 네, 여기가 거래가 실린 자리고 여기 쫙 중심선에서 여기 그렇죠. 여기 맞아요. 여기 자리인 같이 거예요. 들어가요. 네. 맞아요. 이게 이런- 다 연결되는 거니까. 네, 이런 포인트를 가지라는 맞아요. 얘기예요. 저도 이런 걸 같이 여러분들께서. 보기 이게 지금 네. 같이 연결 합쳐서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야, 이게 야전 부대의 특징이죠. 그죠? 이 야전 부대. 예, 이런 네, 것들 우리가 진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지표 보조 지표 같은 거 의미 잔뜩 없어요. 끼워넣어가지고 예, 막 필요 그거 없어요. 보고 예. 막 밑에 고된- 내려왔다 그러.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애들도 어. 있어요. 그게 제가- 진짜 나빠요. 그죠? 인공지능 얘기하는데 그거 볼렌저밴드 켜놓고 100만 원 받는 애들 많아요. 아이고. 그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면 우리가 오늘 같은 시장에 빠졌을 때 버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이런 할수 매매 있죠. 기법이라든지 이거를 시간을 주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면 우리가 이게 버티는데 그렇죠. 이게 기회인 근데 거죠. 이 여기 소통을 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걸 몰라.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막 버려버리잖아요. 버리고 또 사. 내일 또 살 거야.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안 사고 위에 나중에 올라가고 올라가서 위에서 사는 사죠. 거예요. 그러면 하던 대로. 그러니까 왜 위에서 살까? 모르는 거죠 저점이 어딘지를. 시장에 관심이 있어야 저는 개인적으로 습관을 못 버렸다. 그렇죠, 습관이 있어요. 왜 맨날 그래? 못하던 그 습관, 네. 올라가는 것만 보는 불나방 습관, 그걸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내 계좌가 계속 손실돼 나고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절대 그 방법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얼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죠? 내가 지금 계속 돈 벌고 있다. 그럼 맞는 매매 방법을 쓰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건 맨날 손해봐. 그럼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잃는 거예요. 계속 잃죠. 앞으로 계속이에요. 엄청난 수업료를 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매매들이 지금 계좌에 플러스가 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건 맞는 건데 맞아요. 자꾸 마이너스가 난다. 그럼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죠. 치료 받아야 돼. 치료 맞아요. 받아야지. 그죠? 그건 언제 치료해 줄 거야 우리가? 솔루션 있잖아. 우리가 언제 해줄 거예요?
저희가 지금 몰래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네,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날 그 솔루션이 있어요. 목요일날 우리가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찾아갈 거니까 목요일날 좀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멘토님께서 진단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 멘토님도 진단해주고 김두호 멘토님도 진단해주고 이렇게 진단을 여럿이 해주면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맞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목요일날도 많이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야 이번 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 전에. 이게 또 그 전에 지금 댓글에 네. 김영구 멘토님 원포인트 레슨은요? 하는 분들이 좀 그러네. 많더라고요. 김영구 멘토님 원포인트 레슨은요? 하고 그 네. 댓글이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또 배울 게 있어야 네. 같이 이제 네. 같이 잘 배워야 혹시 되니까. 뭐 좀 간단하게라도 있으신지 저는 많이 노출해 주셨지만 그냥 사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기술적 분석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게 맞아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확률로 봤을 때 차트가 100% 맞다라고 그런 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50% 이상의 확률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교 분석을 할 때 뭐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할 거냐라고 되게 중요한 건 잣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답이 될 수가 없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답은 여기서부터 확률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시장이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내공이거든요. 그래서 믹싱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갈 이유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재료의 크기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차트를 집어 넣었을 때 완성된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한다? 그러면 50%뿐이 안 돼요. 그럼 거기서 올라가는 모멘텀 이유를 찾아야 돼. 크기. 그 다음에 시장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믹서기로 갈았을 때 원액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손실이 많이 날 거예요. 근데 기술적 분석이 맹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방적인 이 종목도 만져봐야 돼. 성격이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친구들 성격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어떤 놈은 막 성질 나쁜 놈 있고, 이상하고. 어떤 놈은 온순한 놈 있고. 맞아요. 근데 온순한 애한테 자꾸 급한 거 시키면 못 하잖아요. 못 하죠. 얘는. 근데 안 맞죠. 성질 급한 애한테 온순한 거 시키면 안 해. 맞아요. 싸움 나요. 짜증나죠. 짜증내죠. 그러면 그 성격을 맞추면 우리가 잘 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스탠텍이라는 종목을 한두 번씩 만져봐야 돼. 그래야 얘 성격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을 잘 하려면 많이 사봐야 돼요. 경험.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3,000개의 종목을 한 번씩 다 만져봐야 돼요. 그랬을 때 연습 매매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한 주, 두 주 가지고 아니 그때 조금 이렇게 오늘 우리 멘토님께서 좋은 레슨을 해줬잖아. 그러면 그걸 한 주까지 사봐야 돼. 해봐야지. 해야 돼. 그거. 계속 해야 되는 그게 안 안 해요. 맞아? 저거 또 어디가 뭐 이거 욕하잖아. 안 되면은 아, 이거 그거 아닌 것 아니야, 같아. 아니야. 딴거 같네. 다른 거야. 우리가 많이 전에 다 꽝이야 막 이러거든요. 맞아요. 이게 끈질기게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 매매가 되게 중요해. 이게 제 원클릭 레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계속 손대봐야 돼. 한 주, 두 주씩 해보고 계속 한 번씩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을 팔았을 때 왜 올라갔는지 이유를 딱 적어놓고 떨어졌을 때 손절했을 때 왜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급락했더라 라는 거를 스토리를 꼭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진짜 기억이 중요해요. 있어야지. 그래야 뭐가 되냐면 나중에 내 책을 만들 수 있어. 여러분들도 다 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스토리가 없다면 기록을 해놓지 않다면 이거는 책을 만들어줄 수 없는 거지. 맞아요. 근데 한 5년 6년 지나면 다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 통계가 있으니까. 매매를 내가 잘 정리를 해놓는다면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빨간불 파란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 원클릭 레슨을 받고 싶으면 일단은 많이 사봐라. 샀다 팔았다 하면서 기록을 해봐라.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믹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오늘 저희가 이 멘토님이 딱딱 집어줬잖아. 그러면 여기서 연습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고 있다면 이 방송 성공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할 거라고 믿지도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근데 보고 한 귀로 듣고 한 한 귀로 귀로 흘려도 상관없어요. 내 근데 종목은 다만 여기서 이 영향을 줘서 조금이나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이게 우리가 성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맞아요. 성공한 거지. 그런 방송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 돼? 관망이죠. 관망? 응, 관망. 8월 달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8월 달보다는 이제 하프가 이제 끝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분할 매수가 네. 하반기에는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보거든요. 분명한 예, 거는. 예. 그래서 지금은 내려오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얘기하고 지수만 본다라고 하면 아까 그 제 가격하고 포인트를 그대로 네. 보고 예.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기보다 소부장 예, 그쪽 반도체 쪽으로 보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는 먹거리가 특히 부품 있다? 쪽으로는 먹거리가 네. 분명히 있을 예, 거고. 그쪽으로. 예. 예. 그 분할 매수하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분할 매수하냐면 떨어질 때마다 10%씩 내가 10% 산다고 하면 떨어질 때마다 1%씩 사면 돼요. 그것도 괜찮죠.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시장이 난 사고 싶어 그러면 내 10% 살 거면 10일 동안 사는 거야.
그거 10일 아니면 한 달이 걸릴 수가 있어요. 10%인데 마이너스 될 때부터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10%를 1%씩 하루에 떨어질 때 산다면 한 달이 될 수 있어요. 20일.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예, 또 뭐예요? 가장 좋은 게 그 매일 보는데 음. 최저 시가가 계속 갱신될 때마다 아, 그래도 그때마다 똑같은 거죠. 오를 때면 그 어. 다음날 시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살 때 시가가 가장 낮은 최근의 시세에서 내가 기준 네. 정했던 가격보다 가장 네. 낮은 최저 시가가 있다라면 네. 그 최저 시가에 1%씩 사는 거죠. 그렇죠. 예, 어, 그런 그런 방법이 거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문현희 메토님 어때? 이번 주하고 이번 달 이제 하프가 끝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TV 방송에서 5월 10일 이후로는 이제 변곡 같다. 그리고 7월 달이 계속 정점인 것 얘기하셨죠. 같다. 계속 네, 말씀드려가지고 네. 8월 달도 이제 계속 밀릴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뭐 8월, 9월 이제 장이 밀릴 건데 폭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조금 이렇게 곧가놀이라고 하잖아요. 네. 밀렸다가 또 올라갔다가 네.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는 이제 개별 업종 테마를 잘 선택을 해놓고 네. 실적이 좋은 기업들 오늘도 네. 단기 보고서 뭐 거절당한 기업 되게 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네. 잘 제끼고 이제 네. 좀 잘 나오는 기업들과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오는 기업들을 여러분들 잡아놓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할 매수를 좀 잡아간다면 사실 지수 빠지는 거는 지금이 힘든 것뿐인 거지 농사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뭐 가꿀 때나 힘든 거지 수확할 싸울 때는 때는 되게 기분 재밌거든요. 좋죠. 재밌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음. 좀 심어놓고 가꾸는 잡초 뽑는 시기다라고 네, 네. 생각하고 수확을 기다리면서 조금 멋진 우리 그래프와 멋진 그 계획을 좀 짜보시는 거 어떨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론은 조금 현금화? 그대로? 현금을 일단 조금 들고 계시되 네. 일단 아까 또 방송 초에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종목 본인의 종목을 조금 일단 많이 어루만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의 종목이 답이 없는 게 있단 말이죠. 네, 있죠. 그러면 교체가 필요할 때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건 이제 상담이라든지 네. 저희 방송들을 통해서 포인트를 좀 잘 잡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식음료 파트. 네, 식음료 지금 파트. 빠졌을 때가 기회가 될 것 같다. 기회 됐다. 먹거리. 네, 먹거리 막 장난입니다. 그 업종을 잘 보자. 네. 그다음에 팁을 하나 업종을 준다면 아까 소부장 외에 또 소부장 있나요? 또 있는데 의료기기 아까 네, 얘기했던 의료기기. 부분인데 의료기기가 굉장히 네. 포괄적이잖아요. 네. 진단키트 쪽으로 너무 많이 보시는데 네. 그쪽이 아니라 그 자체적인 의료기기 사업적인 부분 그 큰 틀로 보면 헬스케어. 네. 그래요. 네. 그쪽으로 보고 건기식 쪽도 포함해서 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네. 그런 섹터도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관련 건기식부터 해서 그런 쪽에 대한 성장성을 조금 봤을 네. 때 실적도 좋은 게 많으니까. 네, 그쪽으로 보자.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자, 우리 정리하자면 금연이 멘토님은 어느 적정에 현금을 갖고 가자라는 네. 것들이고 우리 김대원 멘토님은 떨어질 때마다 불안해서의 관점을 가지면서 보자.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 시장은 뭐 이렇게 폭락은 없을 거고 잠깐 조정은 있을지언정 우리가 멀리 바라볼 때는 시장이 그다지 나쁘진 나쁘진 않죠. 않다라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막 쳐질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팁을 드자면 제가 포인트 하나 드리면 거래가 실리지 않은 급락은 바로 급반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 거래가 실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버텨야 돼요. 알겠죠? 근데 거래가 실렸다라고 하면 잘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손절해서 나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벌써 1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훌쩍 지나갔어요. 네, 오늘 또 오늘 2,000명 네.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요. 네. 내일은 또 뭐예요, 우리가? 또 찢으러 가야죠. 네, 리포트 찍기가 내일 있고 내일은 리포트 찍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 리포트를 우리 애널리스트님들이 잘 쓰셨는지 우리가 한번 관찰해보는 시간이니까 네. 내일도 많이 오시고요. 그 목요일은 우리가 좀 상담을 좀 해드리는 시간도 갖자. 그래서 네. 솔루션을 받아가지고 세 분이 같이 보면 좀 나을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정말 신선할 수 있는 게 네. 우리 한 사람 의견이 다 네, 다른데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같은 네. 종목을 같이 상담을 하게 됐을 때 또 어떤 어떤 그림일까. 그림일까. 예, 네. 그래서 이분은 전화가 폭발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화가 폭발할 것 같은데. 네, 전화 폭발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진짜. 고민하는 게 뭐냐. 사전에 먼저 전화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실시간을 받아야 되냐. 라는 건 우리 PD님하고 협의를 해서. 네. 예,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방송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PD님이 지금 아이를 갖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맞아요.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시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응원 많이 해주셔야 돼. 그죠? 맞아요. 아이가 지금 뱃속에 있으신데,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늦게까지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많이 이렇게 소문도 많이 내시고 많이 좋아요로 눌러주시면 힘이 많이 날 좋아요도 한 건데. 2,000개 정도 꽉 찼으면 채워주고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예. 채팅도 좀 이쁜 채팅 좀 많이 해주시고. 네. 모현재 멘토 잘생겼다는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 네. 그건 원없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내일 또 이제 기대가 되고 너무 네. 걱정하지 말고 결론은 뭐냐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맞아요. 우리가 좀 천천히 시장을 바라보면 좋은 시장이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네. 코멘트를 드리고 내일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리가 가르쳐드리는 원포인트 레슨을 꼭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실전에 꼭 한번 같이 결합시켜가지고 운영을 한다 보면 정말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꼭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고 내일 또 리포트 찍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